자, 문제 3번 분석 작업입니다. 분석 작업은 20점 배점이 되고요. 두 문제에 각 10점씩 배점이 되고 있습니다. 비교적 난도가 낮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반드시 점수를 획득해야 됩니다. 첫 번째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는 분석 작업 1시트에서 작업을 합니다. 상공대학 IT학부 계절학기 성적표에서 학과별, 여기 학과 보이죠? 학과별 총점의 평균을 계산한 후 중간고사와 그 다음에 기말고사의 최대값을 계산하는 부분합을 작성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선 지시사항을 잘 보아야 돼요. 첫 번째, 학과에 대한 정렬 기준은 오름차순으로 정렬하시오 라고 했죠. 오름차순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데이트 탭에 가면 여기 정렬이라는 것이 있고요. 정렬에 보면 이렇게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도 있고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도 있습니다. 오름차순은 계단이 올라가는 순서이죠. 여기 자세히 보면 기역부터 히읗으로 되어 있죠. 그 얘기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오름차순 계단을 올라가는 순서이고요. 그 다음에 내림차순은 반대죠. 리을, 디귿, 니은, 기역 이런 순서로 내려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문제에서 오름차순으로 설정하시오 라고 했기 때문에 얘를 클릭해 주면 됩니다. 자, 우선 그렇게 하기 전에 데이터 범위, 이렇게 데이터 범위에 정렬할 곳에 이렇게 그 커서를 가져다 두고요. 마우스 포인트를 가져다 두고 이렇게 오름차순 정렬을 선택해 줘야 됩니다. 자, 오름차순 정렬 딱 눌러주면 이렇게 눌러주면 학과별로 정렬 기준이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미음, 니은, 디귿, 미음, 리을,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이렇게 순서를 보면 오름차순으로 정렬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요. 역시 이제 마우스 포인트는 이 데이터 범위에 두면 되고요. 이렇게 둔 상태에서 데이터 탭에 부분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분합 보이죠? 예, 부분합을 이렇게 딱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데이터 범위가 자동으로 선택이 되죠. 물론 이 범위를 다 지정한 다음에 선택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부분합이 나타났는데요. 부분합이 나타나게 되면 문제에서 지시한 대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우선 학과별로 오름차순 설정을 했죠. 이렇게 오름차순을 설정한 이유는 사실 그룹화할 항목을 지정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정렬, 오름차순으로 설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멀티미디어과 인터넷 정보과 정보통신과 물론 데이터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묶여 있게 되죠. 묶여 있으니까 그룹화, 묶는다는 뜻이죠. 그룹화할 항목으로 학과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정렬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우선 어쨌든 학과별로 총점의 평균을 계산한 후, 자, 우선 총점이 선택되어 있죠. 부분합 계산 항목을 이렇게 잘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총점이 선택되어 있는지 잘 확인한 다음에 사용할 함수로 평균을 선택해 주면 되죠. 자, 되었습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 자, 이 부분 체크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부분합을 하다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모두 제거를 눌러서 제거해 준 다음에 다시 부분합을 설정해 주면 됩니다. 당황할 필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면 우선 이렇게 바뀌게 되죠. 자, 이걸로 끝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대한 최대값도 계산해야 되죠. 자, 이렇게 할 땐 다시 부분합에 들어가게 됩니다. 부분합에 들어간 다음에 역시 기준, 그룹할 항목의 기준은 학과별이라고 했기 때문에 학과를 선택하고요. 여기 이제 최대값을 계산하게 되죠. 총점이 아니고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에 대한 최대값을 학과별로 계산하게 되죠. 자, 여기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학과별 총점의 평균을 계산했고요. 그 다음에 최대값을 계산하는 것이죠. 문제의 지시사항에서 부분합 작성할 때 평균 먼저 계산한 후 최대값을 계산하는 순서로 처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점에 유념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부분에 체크를 해제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르게 되면 앞에서 우리가 종점의 평균을 계산했는데 이것이 중간고사와 기말고사의 최대값이라는 새로운 값으로 대체가 되어 버리기 때문에 두 가지 요약값을 다 보여줄 수 없죠. 그래서 여기 체크는 반드시 지우고 확인을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 학과별 종점의 평균을 계산한 후 그 다음에 중간과 기말고사에 대한 최대값을 보여주는 그런 부분합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석 작업 2시트에 대해서 다음에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라고 했네요. 데이트 통합 기능. 자, 데이트 통합 기능도 역시 데이트 탭에 보면 여기 통합이라는 것 보이죠? 이것을 통해서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데이트 통합 기능을 이용해서 농작물 수입. 자, 표 1에 있죠? 그 다음에 축산 수입, 표 2, 농업 잡수입, 표 3에 대한 구분별, 그 다음에 2010년, 2011년, 2012년 합계를 여기 수익 합계 영역, 여기 표 4죠? 이 영역에 계산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우선 여기 잘 살펴보면 각 표는 구분이라는 각 도별로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고요. 이 도의 배열 순서가 똑같네요. 뭐 같든 다르든 상관은 없습니다만 우선 똑같은 걸 알 수 있고 연도별 배열도 똑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우리가 통합을 할 때는 데이터 통합을 할 때는 이렇게 선택을 해줍니다. 이렇게 선택을 해줘요. 이제 뒤에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한 다음에 통합이라는 것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통합 대화 상자가 나오죠. 문제에서 합계를 구해라 라고 했죠. 구분별 또 연도별 합계를 수익 합계 영역, 여기 표 4의 수익 합계 영역에 구해라 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합계를 선택을 하고요. 여기 사용할 레이블이라는 부분에 보면 첫 행과 왼쪽 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데이터 통합할 표 1부터 표 3까지를 잘 보면 왼쪽 열과 그 다음에 첫 행이 구분할 수 있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데이터를 통합할 영역에 왼쪽 열과 첫 행을 보고요. 각 소스, 참조가 될 영역이 판단해서 데이터가 통합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사용할 레이블을 첫 행과 왼쪽 열을 다 선택한 다음에 참조 영역을 지정해 주면 됩니다. 참조 영역은 그냥 바로 지정해도 되고요. 여기 참조 영역 버튼을 클릭하고 표 1을 이렇게 지정해 줘요. 이것은 우리가 표 4에서 지정한 영역, 왼쪽 열과 첫 번째 행이 다 이렇게 포함이 되도록 이렇게 선택을 해준 다음에 이렇게 딱 눌러주면 이렇게 참조 영역이 지정이 되죠. 얘를 추가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영역이 선택이 되죠. 계속해서 같은 방법으로 지정해주면 되겠습니다. 얘를 누르고 해도 되고요. 편하게 이렇게 선택한 다음에 그냥 추가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참조 영역을 다 지정해줘야 돼요. 역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정해 준 다음에 추가 누르고요. 눌러준 다음에 이제 확인 누르게 되면 이렇게 값이 선택이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경기도의 2011년 이 수치 값을 보세요. 그 다음에 표 2에서도 역시, 표 3에서도 역시 이렇게 보게 되면 합계 값이 2370이죠. 그렇죠? 여기 보면 2370이라는 값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레이블, 그 다음에 왼쪽 열과 첫 번째 행을 보고 각
데이터의 값을 분석해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데이터 통합 기능입니다. 이렇게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제 이 부분을 지우고요, 여러분들이 첫 행과 왼쪽 열을 선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한번 보여줄게요. 데이터 통합에 누르고 왼쪽 열을 만약에 제외하고 선택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왼쪽 열이 나타나지 않죠. 자,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통합을 누를 때는 항상 선택한 영역에 따라서, 선택한 영역에서 만약에 왼쪽 열을 선택하지 않고 또 했다면 또 달라지겠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구분에 있는 각 도별, 그 다음에 연도별로 구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첫 행과 왼쪽 열을 다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만약에 지금 여기서는 우연히 도의 구분 순서가 동일하고, 그 다음에 연도별 순서도 동일한데, 만약에 이게 섞여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통합에서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섞여 있더라도 데이터를 보고 엑셀이 자동으로 분석해서 여기 있는 값을 계산을 해 준다는 거죠.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지정해 주느냐, 그 다음에 참조 영역의 범위를 어떻게 지정해 주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분석 작업은 몇 번만 해보면 아주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20점은 반드시 우리가 점수로 가져와야 되겠습니다.